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앞서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발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양수철 실험실에서 이제 석사과정생 연구를 하고 있는 송만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본 주제는 외부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전기적 특성 전압을 발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자기전기 복합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주된 특징은 해당 자기전기 복합체는 컨벤셔널 타입과 다르게 무접합체, 즉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니켈 나노 코랄 타입의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 및 응용하였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이래로 에너지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계시는 스마트 워치 혹은 아이패드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 많은 전력을 요구하게 되고 있고 와이어리스 혹은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기술이 급격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분야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EMI 혹은 이제 포토일렉트릭 혹은 압전물질, 파이로일렉트릭과 같은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응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외부 자기장, 즉 저희 전기 포트라든가 아니면 파워 스테이션 근처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스캐벤지해서 일렉트릭한 특성을 전압을 발현시키는, 즉 자기장을 전기장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가진 마그네틱 일렉트릭 이펙트를 이용해서 에너지 스캐벤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해당 복합체에 외부 자기장이 인가되고 복합체 내부에 있는 잔해 물질이 자기장에 강화하여 외부 변형을 일으키면 변형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인접한 압전성으로 인가되어 최종적으로 전압을 나타내게 되는 원리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자기전기 복합체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압전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라믹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믹 컴포짓이 있고 해당 컴포짓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값을 나타내지만 낮은 기적 광고와 그리고 높은 공정 에너지가 소관되므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폴리머 베이스드 에믹 컴포짓을 제작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작이 쉽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저전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폴리머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폴리머 에믹 컴포짓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폴리머 컴포짓은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시리즈로 그리고 매트릭스의 어나이소트로픽 메럴 그리고 저희가 집중할 투투라미네이트 구조로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세 가지 컨피규레이션 중에 저희가 주목하는 투투라미네이트의 경우 접합 면적이 넓어서 전압 특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투투라미네이트 저층형 자기전기 복합체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앞전상으로 이제 PVDF, TRF 그리고 자연상으로 니켈 서브스트레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계라고 굳이 정의하기 힘들지만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한 결과 이러한 투투라미네이트의 결국 이중 접합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자 다른 두상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사이에 에폭시라든가 레진을 깔아서 이제 서로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비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응력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다 다른 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응력 전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남대학교 유정호 교수님 실험실에서 이제 논문 발표를 했을 때 글을 참고해 보면은 실제로 에폭시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자기전기 출력 전압이 증가했다. 즉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바인더가 없으면은 출력 전압이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를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바인더리스 스테이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니켈 설페이스의 러프네스를 조절하고 앵커링 이펙트를 통해서 폴리머 매트릭스가 그 나노 구조 사이로 침투하고 경화되는 과정을 통해 바인더 없이도 이중 접합이 가능한 마그네틱 일렉트릭 폴리머 베이스드 컴포짓을 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퓨어 니켈 포일의 일렉트로케미컬 신시스를 통해서 이제 포러스하고 나노 코랄 형태를 가진 니켈 나노 구조를 형성시키고 스핀 코팅을 통해서 폴리머 매트릭스를 접합시켰습니다. 먼저 니켈 서브스트레이트, 제작된 니켈 서브스트레이트가 아직 보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원리는 그렇습니다. 니켈 서브스트레이트가 먼저 캐소디가 환경에 전해질 내부에 있으면 내부에 존재했을 때 니켈 이온과 보리 이온이 니켈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환원 반응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환원 반응이 굉장히 이분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진행했으나 이제 국부적으로 아이오닉 컨센트레이션이 집중되는 구간에 따라서 이러한 범피한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니켈 서브스트레이트가 에노디감 환경에 처해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아토밀 레디우스가 낮은 CO가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서 나노 로드 타입에서 이제 나노 코랄 타입으로 이제 산화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높은 러프니스를 가진 나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저희는 바이너리스 스테이트를 유발했습니다. 해당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모폴로지컬 아날리시스를 진행하고 TM 이미지를 분석함과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두 가지의 타입의 나노 스트럭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는 니켈 나노 코랄 구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니켈 CO 알로이 타입에서 CU가 빠지게 되면서 CU가 빠져나가 구멍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나노 코랄 구조가 생기게 되었고 바텀 부분에는 흔히들 보고되는 이제 나노 튜브 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멀티 레인지에서 다양한 나노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나노 구조는 일반적인 나노 포러스한 매질보다 더 접합력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중 접합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디션 포스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상이 완전히 붙어있을 때 어디션 포스를 측정하는 게 예상외로 굉장히 힘들었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입은 코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BET 분석이라든가 일반적인 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각자 서브스트레이트 간의 표면적을 비교 분석해보자 해서 첫 번째로 워터 컨테이너를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포빅 매질에서는 구상 간의 서비스 에너지 차이가 클 때 러프니스가 크게 되면 좀 더 포백한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가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메탈이라든가 OH가 표면에 있을 경우 이렇게 러프니스가 높으면 오히려 하이드로필릭 프로퍼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러프니스가 크면 클수록 접촉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과 서브스트레이트 간의 인터랙션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는 점점 니켈의 러프니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워터 컨테이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설페이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점점 워터 컨테이닝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일렉트로케미칼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전기적 활성 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험 세팅이 정확히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 전이긴 하지만 예상대로라면 워터 컨테이닝과 같은 텐던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케미컬한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정확하게 니켈 CO 알로이 상태에서는 CU가 상대적으로 XPS 데이터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디알로잉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리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됐을 때는 일정량의 구리가 EDX와 XPS에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소량이 검출되어 레졸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니켈 알로이 상태에서는 확인이 힘들었지만 디알로잉 후에는 니켈이 지배적으로 호스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결정한 분석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니켈인지 아닌지 좀 더 컨펌하기 위해서 하이 레졸루션 TM을 측정하고 세베탈톤과 엑사이드를 통해 복합적으로 해당 물질이 니켈 구리 알로이에서 니켈로 변환이 완벽하게 되었다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기전기 특성에서 이제 자기전기니까 이제 자외 파트의 강제성 특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서브스트레이트 상간의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VSM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마그네틱 서시티빌리티 데이터입니다. 이런 마그네틱 서시티빌리티는 바로 마그네틱 일렉트릭 이펙트에 직접적으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야 하는데 저희가 제조한 서브스트레이트 간의 베리에이션을 확인해보면 쉽게 말해서 러프니스가 강해지고 니켈 서브스트레이트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석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해석은
뭔가 포러스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물질이 니켈 서브스트레이트에 많이 성장을 하였으니까 인플레인보다 아웃 오브 플레인 하는 특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단위 질량단의 응력이 약해졌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작한 얼트 일렉트릭 바인더리스 컴포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앵커링 이펙트는 이제 이런 상단에 보이는 플랫한 표면에서는 잘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폴리머 매트릭스가 스트럭처에 인필트레이션 된 다음에 픽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 중간에 슈링키로 인해서 디태치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앵커링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나노 구조 사이로 폴리머 매트릭스가 접수하게 되고 그대로 경화가 되면서 두 상간의 접합이 이종 접합이 바인더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크로스 섹션을 측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순서로 서브스트레이트의 성장 나노 구조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인필트레이션 된 폴리머 매트릭스의 thickness가 점점 증가하고 어느 수준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기는 자기전기 특성을 분석하기 앞서 아까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자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번엔 매트릭스의 정기적인 특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모든 매트릭스 간의 정기적인 특성이 비슷해야 서브스트레이트 상간의 주는 응력의 다름을 컴패리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시 코스를 통해서 모든 샘플 간의 디스리스 값이 표면 전화 유도되는 앞전 표면 전화 값이 유도 비슷함을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전기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기전기 측정에 있어서 필요한 컨피규레이션의 모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저기는 자기전기 바인더리스 컴포짓의 자기전기 특성을 확인하는데 외부 자기전기 인감에 따라서 전기적인 전압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종적으로 바인더가 있는 상태에서 컨벤셔널한 타입의 MEA 컴포짓과 컴패리션을 비교해봤는데 바인더리스 타입의 경우 약 2배, 최소 2배의 출력 전압을 같은 자기장 하에서 나타내는 걸 확인하였고 맥시멈 4배, 거의 4배에 수렴하는 자기전기의 출력 값을 나타내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바인더리스 스테이트로 가면서 이제 물질 응력이 100% 전달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출력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성장된 나노 구조의 하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이트가 높게 되면은 다시 출력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A 섹션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머 매트릭스가 더 많이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그만한 응력이 더 많이 인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두 번째의 경우 만약 두 번째의 경우 케이스 B의 경우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브스트레이트 자기 분석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마그네틱 서스테빌리티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의 경우 인필트레이션이 중간까지만 진행이 되고 완벽하게 풀리 커버되지 않아서 응력이 전달되다 하더라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매트릭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출력 특성이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기는 자기전기 무접합체 적층형 컴포짓을 제작하기 위해서 니켈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바인더리스 스테이트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컨벤셔널한 타입의 바인더가 있는 MEA 컴포짓보다 최소 2배 그리고 최대 4배의 자기전기 출력 특성을 발현하였으므로 이는 향후 에너지 컨버전 어플리케이션에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랩 멤버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발표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재료연구원 박병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간층에 있는 복식 바인더를 없애기 위해서 금속 표면처를 이용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PVD, TRLP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할 때 폴벤트도 좀 중요할 것 같고 PVD, TRLP의 성분비에 따라서 해조력 특성도 다르게 나오는데 몇 대 몇 짜리를 생각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고분들을 직접 블렌딩하거나 아니면 코폴리머를 합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배치에서 3대 7의 PVDF TRF를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용매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DMF로부터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MF 같은 경우가 PVDF 용매도 가장 높고 점도에 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서 DMF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PVDF TRF 폴리머 매트릭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자외상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셀프 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 전기 작업 없이도 이제 다이포를 정렬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질문은 하나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